네, 주말 잘 쉬고 계십니까? 12월 7일 일요일 주말 동부시간 5%입니다. 자, 12월이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3주만 지나면 이번 연이 다 가게 되는데 세월이 진짜 빠르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특히 주식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또 흑대로 변동성이 많았던 우리나라 올해 1등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지만 또 가만히 생각하면 한 달 전에 제가 증권사 자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장이 올라도 손실 본 분들이 58%다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매년 제가 시장 체이싱하고 있지만 이 난이도와 흔들기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에 띄우는 거는 나스닥의 연봉이에요. 자, 2023년부터 AI의 빅뱅 사이클 23, 24, 25 올라가고 내년에 트럼프가 거의 4월을 걸고 있는 중간선거 있는 한 해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저는 더 조심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겁내실 필요 없어요. 항상 얘기 드렸던 주식할 때든 살 때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빅스윙 따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유의 있게 또 팔 수 있는 기회도 가지면서 이 집중 분산 차원에서 포트를 꾸리시면 돼요. 일단 2026년에 대한 시황도 말씀드리면서 특히 우리나라 금융을 많이 흔들었잖아요. 알테오젠 게시판에다 올려드렸지만 저는 이벤트라 봅니다. 이벤트라 보고 또 신용 트는 과정이라 보는데 또 기다릴 수 있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함께 우리 포트까지 다 정리해 볼게요. 자, 정말 난이도 높아지는 시장 차원에서 제가 이코노미스트와 다른 전문가 의견들을 저랑 다르더라도 저는 항상 챙기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채널 얘기 드리지만 약간 유니크한 면이고 그런 면을 다 보면서 제가 균형과 빅수급 스윙 채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분들은 감사를 드리고요. 자, 우리 채널에 대한 시황도 약간 대중 솔림을 경계하고 있지만 스윙이 잘 없어요. 정말 흔들기 단타가 정말 더 힘들어지는 가운데서 힘드신 분들은 우리가 더블 파동 최소 50% 90% 얘기해드리는 이 빅스윙 흐름을 같이 보시면 많이 도움되실 것 같고요. 항상 얘기드렸던 부분에 시장 문제겠지만 이 돈들이 들어와서 크게 빠지기 엑시트하기 전까지는 크게 걱정할 것 별로 없습니다. 얘들은 여유도 주고 이 파동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말씀까지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드릴 말씀이 좀 광범위합니다. 제가 매일 드리는 그것도 다 광범위한 글로벌 문제인데 사실 그걸 커버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복잡고 별의별 거 다 있지만 25년간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되게 심플화해서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봐주시고 올해는 우리나라, 특히 내년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저는 꾸준히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쏠림, 11월 달에 왔다 갔다 마이클볼이 되니 많이 그랬던 부분에서 AI가 바뀌었죠. 바뀌어도 그게 나쁘지 않고 미용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TPO 같은 가성비나 수익성으로 바뀌는 AI 빅테크 흐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시고 지금 트럼프가 로봇 관련 행정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오고 내년에 성장 키우기 위해서는 이 물리 AI 쪽으로 성장이 되게 빨라요. 가끔 요새 로봇이나 미국 쪽에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 약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보셨어요 영상들 너무너무 빠릅니다. 무비가 사람하고 똑같고 힘도 실을 수 있고 로봇 손이라든지 머리만 제대로 들어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물론 당장은 안 돼요. 테마가 충분히 돌 수 있는 로봇에 대한 흐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FMC 12월 달이 다음 주에 오죠. 점도표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살짝 앞으로 계속 봐야 돼요. 2022년 급락할 때 우리가 하반기 때 바닥 잡을 때 그때 파월 되겠지만 1970년도와 80년대 금융 사이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내년에도 이 아서번즈와 폴볼코이라면서 새로 들어올 캐비넷에서 많이 투영할 겁니다.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가고 자, 구체적으로 뭘 사고 팔래? 포트인데 매일 얘기 드리는 우리나라 국장에서 여전히 슈퍼반도체 3전이 제일 좋아요. 하지만 12월 달에 약간 박스로 보고 있는 3전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은퇴한 친구 주식 얘기 드렸던 현대차 유비도 있지만 연기금이 사더라고. 연기금 되게 중요한 수급을 했잖아요. 앞으로. 그다음 외국인과 함께 현대차 한번 챙겨보고 구체적으로 알테오젠에 뭔가 또 나왔어. 좀 아쉽긴 하지만 바이오 땅 의향 받았던 것들 오히려 비만주들이나 애들은 더 좋은 면을 보면서 로봇주까지 챙기고 있는 로봇주는 물론 좀 팔았어요. 슈트는 잘 팔았고 나머지 홀딩하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연기금 기준 수급 그다음 환율까지 간단히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포트 이 과정의 내용들이 내년 사이클을 잘 탈 수 있는 내년 전망들이 다 녹아져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매매 보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다 들을 수 있고 또 듣고 나면 꾸준하게 우리 사이클 수익 내는데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25년간의 실전 투자, 4번의 큰 깡통 경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수요 방어하고 올해는 공격적으로 많이 집중하죠. 4년차 유튜버로서 10년 대계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날에도 공부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번 꼭 좀 눌러주시면서 이번 주말 공부 같이 정리 잘 해보시죠. 자, 나스닥이 지금 3년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보면 뭐 그전에 조금 올랐을 때는 계속 간 적이 있지만 2008년 이후에 미국으로 뭐 달러, 주식, 채권 다 몰렸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작년 말부터 올해도 그렇지만 쏠쏠림이 좀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도 뭐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분산 측면에 계속 보셔야 되고 무조건 미국이 최고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는 올해 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12월 달 초 넘어가면서 뭐 얻었던 건 뭐죠? 걱정을 많이 하셨고 비관도 많았던 뭐 마이클 브리도 얘기 드렸지만 닥터 둠들은 성향이 다를 뿐이에요. 정치랑 같은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약간 긍정 바이어스가 맞는 투자 쪽에 안 맞을 뿐이에요. 이렇게 뭐 3년 4년 그러다가 언젠가는 사이클이 터지고 사이클이 하방으로 가겠죠. 버블 붐이 터지겠지. 그때 또 닥터둠들이 이 공포를 약간 파리하고 대중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또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저는 조금을 경계를 다한다 말씀드렸고 하지만 내용들은 분명히 또 챙겨봐야 돼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보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AI 버블은 과도하지 않죠.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고 스마트하게 시장은 변하면서 자, 제가 보는 투자 기준은 가치주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AI 슈퍼사이클이 내년에 4년차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주가 좋아요. 근데 약간 배당주 정도는 제가 가치주로 넣어놓는 시장 성격상 배분이라 보시면 되고 어닝 밸류, 항상 말씀드렸던 어닝 밸류는 어닝이 나오니까 버블이 아닌 거예요. 돈을 벌고 있고 수익이 커지고 있잖아요. 대신에 미국은 밸류가 비싸. 우리나라는 정책 바뀌고 이제 머리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밸류는 제일 싸. 그런 면이 올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1등이었던 부분과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과 수급인데 우리나라 이통이든 특히 내년에 중간선거 있는 트럼프든 올해 그렇게 목리 부리다가 아주 착해졌죠. 정책을 꽤 정치적으로 우호적으로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건 괜찮아요. 대신 수급이 어쨌든 묵지했던 미국도 민주주의 생기고 막 등락 많은 가운데서 변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학개인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쉽지 않으실걸요. 또 주도주 가는 놈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분사되고 뭐 딴 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면이 쉽지 않은 수급 변동성.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더하지. 오죽 로컬로 심했으면 미국 가셨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내에서 큰 것들 위주로 가면 이 탄력성이 좋습니다. 흔들기 변하시면 또 우리 탄력성 많은 몇 배가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또 수급 특징도 있어요. 대신에 절대 몰빵하시면 안 돼. 아시죠? 자산 배분. 이거는 글로벌적인 트렌드입니다. 자, 제가 미국을 항상 기본으로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넘어오잖아요. 미국은 망가지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단기 흔들리면서 주석 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가지로 AI 시소 탈고 변화되고 전환되죠.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은 경기 시소 부분. 이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경기 시소 뭐죠? 물가, 금리, 고용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 한번 간단하게 기준 잡으시고 11월 달 걱정했던 유동성도 괜찮아졌어요. 괜찮고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막 올해 4월 달에 급락시켰던 변동 만들었던 트럼프가 이 변동을 줄이는 건 참 다행이다. 그림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한번 아실 수 있으면 공부해두면 좋은데 자, 제가 일론 머스크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AI 버블이 필요하고 성장에 대중들의 이제는 탐욕까지 갈 때 그런 성향을 만들 거라 봐요. 자, 테슬라는 상장주지만 일론 머스크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에 있는 스페이스 X입니다. 기술 되게 좋죠. 뭐 경쟁사 몇 개 있지만 스페이스 X가 화상가자는 스페이스 X가 내년에 이제는 IPO로 할 거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일론 머스크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테슬라와 스페이스 X로 두 개 나눠 가야지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는 면은 뭔지 아세요? 야, 드디어 대중 쏠림 만들고 쏠쏠림 만들어서 얘들이 엑시트 하려는구나.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판다고 딱 바로 꼭지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장이 좋을 때 대형주들이 상장하고 IPO하는 거는 항상 꼭지를 만드는 시그널로 봤습니다. 2021년도도 얼마나 큰 주들 비쌀 때 마케팅에서 막 꼭지에 많이 상장시켜서 최고 비쌀 때. 자, 그런 면에 스페이스X는 지금 내년 상장한다고 공시를 했고 구체적으로 비상장은 버블이 맞다 봐요. AI 쪽은 지금 상장은 버블링이고 아직은 단계는 아니겠지만 비상장은 지금 사모금융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금융이 들어와서 막 버블이 생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쪽에 금융들이 좀 버블이 많습니다. 밸류가
8천억 불이야. 5천억 불, 얼마 전에 5천억 불 그리다가 스페이스X가 지금 8천억 불이에요. 이 정도 밸류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삼전 한이 합친 것보다 얘가 더 많은가 비상장인데. 거기에다가 자, 전 세계에서 지금 비상장주 가장 시총 큰 게 방금 봤던 스페이스X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중 한 30% 정도 들고 있는 걸 아는데, 자, 그 다음에 오픈 AI가 5천억 불이에요. 얘가 지금 약간 죽어 있죠. 물론 지금 수익성 하는 것 때문에 광고도 올린다 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지만 저는 괜찮게 봅니다. 오픈 AI를 기본으로 보는 샘알트만, 이게 두 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엔스로픽이에요. 구글에 투자하고 있는 LLM인데 얘도 내년에 상장한대요. 쉽게 말하면 스페이스X와 엔스로픽 비상장 1등 3등이 내년에 상장을 공시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내년에 네 번째 무조건 트럼프 물론 열심히 할 수 있죠. 왔다 갔다 꾸역꾸역 가겠지만 내년은 약간의 단기적인 흐름을 저는 경계를 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바이트댄스 중국 거죠. 얘들은 뭐 중국이 상장하겠지.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 자, 경기 시소는 들으면은 되게 재미없을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챙겨드리지만, 자,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고 있지만 실물 경제, 민생 경제, 쉽게 말하면 메인스트리트 어떻죠? 엉망입니다. 미국은 70% 주식하기 때문에 증시만 올라가면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했고 돈도 벌고 뭐 지지율이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증시가 계속 이제 3년째 급등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미국 금융자본 경제는 좋지만 실물 어떻죠? 그 정도로 다들 하시는 차별화. 잘 사는 놈은 계속 덜 사고 돈은 더 벌고 있는데 못 버는 서민들은 점점 안 좋아지는 K자인 우리나라 아닙니다. 이 K자 알파벳 모양처럼 이런 경제가 극차별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3년째 증시가 급등했는데 불구하고 물론 쏠려 있지만 이 지지율이 30%까지 1년도 안 된 트럼프가 지지율 떨어져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년에 선거 있기 때문에 증시만 올리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이쪽 민생과 이 메인스트리트로 정책을 변화하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올해는 관세로 다 조지고 돈을 좀 벌어놨겠지만 내년은 감세해서 그 돈으로 돈을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20년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균형을 잘 타는 균형 파울도 지금 잘 믿고 있는데 돈을 푸는 면에서 여전히 유동성 측면에서는 좋은 면이다. 이런 긍정점이 크다고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책이 중요한데 정시 부양 기본이야. 코스닥 활성화하고 뭐 이렇게 성장을 해서 로봇까지 보는 이유는 AI 성장과 정시 성장을 꺼트리면 안 돼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추세가 시소타더라도 뿌리지 않는 거고, 대신에 말했던 돈이 없는 분이든 많은 분이든 한 표잖아요. 이게 정치와 민주주의 양극화라고 했는데 AI 시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지지율과 물가 돈 풀면서 이제 민생을 밑에 분들한테 돈을 푸는 그런 정책을 쓸 것 같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뭘 투자하죠? 우리는 AI 엔비디아만 3년째 갔는데 이제는 가성비, TPU, 구글로 가면서 이제는 버블링까지 이제 밸류상 걱정을 하면서 이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 여전히 저는 약하게 봅니다. 박스권, 거친 박스권을 보고 구글 체인이 앞으로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특히 그 중에서 슈퍼 반도체, 그런 면을 저는 투자 타겟으로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로봇 행정명 놓치시면 안 돼요. 진짜 로봇은 우리나라 지금 뭐 수급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큰 흐름 타시면 로봇에서도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내년에 CS 있죠. 자, 제가 이제 경기 시소 타는 가운데 한번 보고 넘어갈 거는 꼭 아셔야 될 거는 PC가 금요일로 나왔습니다. PC가 금요일로 나왔는데 요거 보시면은 지금 요거죠. 자, 지금 2020년에 이게 유동성을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물가가 PC 기준으로 6% 갔어요. 6% 갔고 CPI 기준으로 9%까지 급등하다 보니까 2022년에 막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막 엄청 금리 올리면서 파월이 이제 폴 볼커처럼 했잖아요. 결국 잡았어. 잡았는데 여전히 물가가 지금 2.8%, 2.6% 왔다 갔다 하는 거는 2% 밑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뭐였죠? 암만 이랬던 저랬던 돈을 풀어도 금리가 물가가 괜찮았던 시절은 다 1%, 2% 사이에 저금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유에서 논다 보기 때문에 금리를 팍팍 낮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금리로 내년도 물가와 금리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기에서 뭔가 뭐 우당탕거리면 새로운 이슈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이쪽 관련은 내년에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될 거다. 추세를 보는데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짧게 볼 때는 다음 주에 FOMC 있습니다. 금리 인하 할 거예요. 할 거고 확률도 여전히 85% 나오기 때문에 3.75%로 기준금리 내리죠. 자, 근데 제가 말했던 점도표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9월달 기억나세요? 9월달에 점도 이렇게 찍었어요. 9월달 2025년에 이렇고 2026년에 내년에 전망할 때 연준 이사와 지역 총재들이 가운데가 3.375 정도. 지금 이제 12월달 내리면 3.75니까 한 번 더 내리면 3.5, 두 번 내리면 3.25잖아요.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도 지금 캐비넷에도 오고 하면 좀 금리 인하 쪽으로 더 가지 않겠어? 그렇게 좀 쉽게 볼 수 있겠지만 파월이나 참 그 연준 조직이 쉬운 조직 아니라 했잖아요. 아마 트럼프가 베센트가 막 그래 종용을 해도 좀 쭈구리된 파월이 일단 균형을 잡는 것처럼 연준 조직이 그렇게 만만한 조직은 아닙니다. 약간 의견들은 뭐 대립하겠지. 그 3% 중반 3.375 정도에서 이번에 점도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관건일 같아요. 제가 볼 땐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고 나서 1월 달에 바로 연속으로 금리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파적인 금리 인하로 보는 게 여전히 다음 주는 보는 게 맞다 봐요. 매파적 금리 인하. 결국 1월 달에는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 캐비넷에서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적어놨는데 있네요. 아서번즈. 아서번즈는 2022년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그때 닉슨이었죠. 닉슨 맞나? 그렇죠. 닉슨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걱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좀 빨리 내려버렸어. 약간 캐비넷을 걱정하는 그런 부류가 될 수 있겠죠. 아서번즈가 그렇게 금리를 내리면 안 되는데 쉽게 내리다 보니까 그림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 부분이 70년대 1차 올쇼크, 80년대 2차 올쇼크 때인데 금리를 미국 금리 그때 10%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때 살짝 내렸더니만 1차 올쇼크 터져버렸네. 그러면서 물가와 이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금리를 12%까지 올렸던 미국의 흑역사죠. 그러고 나 또 괜찮게 싶었는데 뭐 그 뒤에 물론 되게 복잡한 얘기 있지만 2차 올쇼크 한 번 더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누구죠? 그 레이건이 물론 그 전에 카터가 임명을 했지만 폴 볼커가 20%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물가를 잡았던 70년, 80년대 엄청 힘들었던 물가에 대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때처럼 유가가 뭐 올 쇼크일 일은 없죠. 지금 트럼프가 나름대로 유가 잘 늘어났지 않습니까? 오펙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때만큼 아니지만 지금도 중국을 배제하고 관세를 때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공급발 인플레이션의 인자는 항상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물론 내년에 물가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 말했지만 파월도 얘기했지만 폴 볼커의 빙의해서 이 흐름들을 보는 분들은 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서번즈가 갑자기 얘기를 좀 바꿨습니다. 아서번즈가 아니라 케빈 에셋이 자꾸 헷갈리는데 절대 케빈 에셋이 아서번즈처럼 되면 안 돼요. 어제 그저께 갑자기 케빈 에셋이 금리나 하긴 해야 되는데 그정도 엄청 강하게 얘기했잖아. 약간 큐리어스하게 조심스럽게 금리나 이렇게 말했어요. 시장에서 자기를 아서번즈 투영해서 막 걱정하는 시각을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여전히 균형적이지만 뭐 트럼프 암만 그렇게 한다지만 그런 흐름을 좀 보시면서 연준을 보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자, 그러면 돈을 풀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물가 올라갈 수 있잖아. 물론 경기는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베센트가 이런저런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 10년물 장기금리를 4%대 유지하려고 물론 내년에 좀 그래야 된다 봅니다만은 은행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그러고 특히나 지금 말 많은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걸 하게 되면 국채를 사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 지금 뭐 1월 달에 그 스트래테지 봐야 되잖아. 뭐 1월 15일 날 봐야 되겠지만 출렁출렁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 지니어스 법안이 상당히 큽니다. 그 정도로 미국 수요를 국채 수요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꽤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장 돈 푼다, 물가 올라간다, 뭐 경기 때문에 고용 불어준다, AI 어떠냐 이런 복잡한 일이 되게 많겠지만 4년 그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항상 말씀드렸던 10년물 미국 금리 기준으로 과정관리 하시면 됩니다.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제가 한번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물가와 금리가 내년에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이랬던 저랬던 막 싸우겠죠. 그런 면에서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전히 정시 버블링은 즐길 수 있고 나눠져 분산돼 이것저것가 난이도 올라가겠지만 미국 기준 보면서 분산 투자 해놓고 흔들면서 또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여전히 상방된 흐름을 보고는 있습니다.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얘기 드렸던 케빈 헤셋이 아서본저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트럼프가 온갖 하고 내년에 돈 풀고 포퓰리즘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보면서 혹시나 모를 블랙스완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4년 연속 미국이 계속 가리라, 이렇게까지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건 좋겠다, 과정관리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어렵지만 복잡지만 이렇게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계속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넘어옵니다. 어쨌든 다음 주 FOMC 넘어가면서 미리 선반영된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를 보시는 게 좋고, 자, 우리나라도 성장 어닝밸류 정책 이 흐름 속에서 여전히 정책이 확고해요. 우리나라 정책은 확고하고 왔다 갔다 수급이 좀 많이 변하지, 더 심한 건 있겠지만 우리 기준으로 분산해서 빅수익 체이싱 하시면 별로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왔다 갔다 심할 때 이 사이클 공부한다는 얘기를 적었잖아요. 만약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올라갈 때 제가 파는 것처럼 이 밑에다가 전체 포트의 10% 20% 아니면 더 가면은 30% 40% 항상 현금 비중까지 강조하면서 제가 관리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주식 다 갖고 있고 일부 현금 약간 있어도 괜찮지만 주식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금요일날 제가 간만에 종로 가서, 이번에 제가 되게 친한 동기가 그 제일 큰 지점장이 됐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 친구는 술 먹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근데 걔가 그러는 거야. 갑자기 지점 앉아 있는데 금요일 오후 되니까 PB들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코스닥을 막 팔더래. 코스피로 다 넘어가더래. 그게 사실 PB분도 그렇고 개인분도 그렇고 되게 발빠르게 단타를 치는 거예요. 뭐 그런 시장 현상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이 막 꺾인다, 로봇이 꺾인다, 코스닥 안 된다가 아니라 갑자기 뭐 현대차 올라오고 삼전 올라가고 또 전력주 같은 게 막 올라가니까 그게 발빠른 시장 현상에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갔다가 걔들이 계속 거기 있습니까?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그런 단타를 따라가지 마시고 특별하게 코스닥의 활성화 대책이나 나올 수 있는 흐름 단기로 시소 타더라도 우리 포트 내에서 균형을 잘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이 11월 달에 역대급으로 팔았다. 자, 16조를 팔았어요. 이거는 제가 꾸준히 얘기드렸지만 사이클 타는 측면에서 보세요. 왜? 주포니까. 외국인이 주포니까 꼭 보셔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39조를 때렸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이때 39조를 때렸다 말씀드렸는데 이때 때렸잖아요. 올해 5월 6월 달에 제가 3전을 잡고 바닥을 잡을 때 그때 이후로 이제 10몇 조, 한 20조를 샀어요. 샀는데 뭐 팔고 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사고 팔았죠. 자, 근데 가장 큰 게 뭐죠? 외국인이. 제가 3조는 컨트롤한다 했지만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10만 원에 왔어요. 따블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20만 원대에서 60만 원 근처 갔잖아요. 이 두 개만 하더라도 1000조입니다. 1000조. 근데 1000조를 얼마나 갖고 있죠? 외국인이 50% 넘게 들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제가 세분해서 삼전 쪽으로 더 좋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면 얘들이 따블 났으면 거기서 얼마나 먹어요? 거기서 1000조를 먹어요. 아, 큰 조는 아니지. 500조 이상 먹죠. 안 그렇습니까? 딴 거 들더라도 반 갖고 있는 데서 걔들이 따블 났다. 그러면 500조 넘게 먹는 거죠. 500조, 700조 먹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올랐을 때 한 16조, 10몇 조 파는 거 충분히 팔 수 있어요. 근데 뭐 팔았다 했습니까? 16조 팔 때 10조를 하이닉스를 때렸다 했잖아요. 좀 과도하게 올랐다. 과도하게. 그러니까 이거 충분하게 올해 본 거 따지면은 당연하게 익절할 수 있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대신에 환율이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환율이 1480원대 비했을 때 저는 조금 그래 보고, 특히나 지지난주에 엄청 이런저런 이슈가 많았는데 대중 쏠림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볼 때는 수급적인 문제잖아요. 수급적 문제에서 우리나라 코스닥 활성화 잘 되고 뭐 스왑게임이 좀 난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특히 엔저가 이제 오히려 이제 엔켈에 넘어가고 금리 올리게 되면 엔고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뭐 길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위안화가 되게 강세입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를 제가 편하게 좀 간단히 말씀드리는 건데, 위안화가 지금 강세예요. 그 다음에 엔캐리가 금리 인상하기 전에도 엔화가 강세로 살짝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내에서는 환율 내에서 딴 수급도 있지만 위안화와 엔화를 추종하는 측면에 환율이 강세로 갈 확률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막 들어간다고 겁난다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봤을 때도 이번에 돌았잖아요. 12월 달에 돌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환율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대신 우리는 어렵게 보지 마시고 삼전 기준으로 투타입 전략, 이게 맞아요. 삼전은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X타입 전략은 우리가 말했던 5만 원 사신 분들은 올라갔을 때 10만 5천 원부터 11만 원 뭐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1, 20% 팔아두시라 했어요. 따블 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혹시나 사신 분들 비중 적으신 분들은 출렁거리더라도 내년 상반기 때 12만 원, 15만 원. 그 부분은 오래 안 걸립니다. 올해 1년 다 갔지만 6개월 만에 따블이 난 거예요. 여기서 3전을 5월 이거 모두 샀던 분들은 오히려 제가 코스닥 쪽에서 왔다 갔다 심한 코스닥이지만 코스닥 쪽에서 지금 기회를 233740이나 바이오 로봇이나 대장주 포트로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사이클적으로. 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우리나라 정책상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사실 정치적으로 지지율도 물론 민주당이 좀 좋긴 하지만 시끄러워요. 또 우리나라 특히 K자 경제 여전히 민생이 미국하고 비슷하게 양극화 돼 있어요. 암만 정시가 올라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0월 11월 달에 장 그렇게 올랐는데 손해본 분들이 58%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지수를 따라가거나 진짜 더블 이상 수익 본 분들은 전체 10% 5%도 안 될 겁니다. 이건 팩트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코스닥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정시를 안 살린다. 그럴 수가 없죠.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1000스닥보다 저는 더 간다 보는데 이 정책이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발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면 다음 주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국민성장펀드도 5년 동안 버는 거지만 150조를 셀트론 회장인 서정진 회장님과 그 미래세대장인 박연주 회장님이 두 탑 맡아서 이제 어디로 배분을 할 거라 나오고 있죠. 자, 구체적으로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연기금 보고 있지만 연기금은 막 이렇게 또 막 정치 공격하실 게 아니라 수급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커요. 1300조짜리에서 외국을 50% 넘게 갖고 있고 투자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4% 17% 왔다 갔다 하는데 코스닥이 비중을 올릴 수 있거나 하게 되면 뭐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동안 산다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이 우리나라 코스닥을 며칠 사고 있는데 뭘 샀죠? 알테오젠, 레인보우, 그 다음에 로보티즈 이런 거 사고 있어요. 뭐 시총 커서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급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패시브적으로.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가 3,300 2020년 고가 넘어가서 훌쩍 넘었습니다. 4전 등락 때는 안착 과정이라 보는데, 자, 코스닥은 지금 952 23년에 막 2차전지 날아갔던 그 고점에 살짝 걸려있다 했어요. 여기에 출렁거리는 거는 물량 소화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출렁거리고 특히 바이오가 안 가면 코스닥은 안 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바이오 섹터나 이쪽에서 에러가 나온다든지 다음 월요일 날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또 임시총 통과된 이후에 또 에러라든지 돈 들어와 있는 어떤 바이오 관련 특히 비만 관련 주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출렁거리더라도 막 흔들더라도 틀리지 마시고 큰 흐름 위주로 큰 수급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살짝 눌림목 주면 또 기회됩니다. 흔들 때 기다리시고 상방을 만들어 가면서 최소한 1차 1000포인트가 1차 목표라 보고 추가로 저는 내년 상반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흐름들 수급 관계 챙기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셨지만 바이오 섹터 코스피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거고요. 알테오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뭐 금요일 아침에 방송 찍고 게시판에 다 올려드리고 뉴스 많이 보시겠지만 얘들 주격이에요. 조금 아쉽게 이번에 약간 다르지 싶었는데 한 번 더 틀고 워낙 이게 시총 20몇 조짜리가 6,500억이나 신용이 있다 보니까 또 틀리는 그런 이벤트를 빅머니들이 만들고 있다. 좀 냉정하게 만들고 있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코스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월요일날 보시고 확정이 되면 코스피로 들어오는 패시브 수급은 코스닥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 면에 한번 그럼 기대하시면서 45만원 밑에서 반환 만드는 과정을 예상하고 에로 기대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비만 바이오 원기옥 합쳐서 계속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봇 대장은 매일 말씀드리지만 더블 파동 계속 먹었어요. 올해 내내 더블 파동 먹었고 이번에 들어왔던 두 개도 뭐 갖고 있는 분들은 40% 80% 나는 부분 있잖아요. 고정해서 한 20-30% 팔아놨어. 일정을 잘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출렁출렁 거리더라도 추가 수익 만들 수 있는 로봇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CS와 JP모건 헬스케어 큰 이벤트가 있죠. 자, 현대차는 이거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 보는 차원에서 지수 보는 차원에서 자, 현대차 유비가 지금 제가 올해 8월 말 9월 초에 말씀드렸을 때 이때입니다. 이때 하고 지금 없는데 한 분도 괜찮아요. 사도 돼요. 이 말씀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신고가 이제 납니다. 이제 신고가 나요. 이제 나고 여기는 좀 다르긴 한데 현대차 본주는 이제 신고가 나 박스 돌파되는 거 16박스 돌파되는 거고 이쪽으로 전 아마 흐름들이 연기금도 제일 많이 사고 있거든요. 현대차를. 그런 흐름에서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여기서 살 수 있는 타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포트를 갖고 하시는 게 배당주 싫어하는 분들도 꽤 괜찮은 자동차 포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시장과 이제 배당주 앞으로 좋아진 수급 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지난주에 우리 갖고 있던 더블하고 160% 났던 APR은 절반 정도 다 팔아놨습니다. 나머지 부분과 함께 엔터 대장도 지금 그냥 박스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냥 포트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일력이 너무 심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대놓고도 지금 일본 관광객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 면이 분명히 또 모멘트 될 수 있고 뭐 함양라면 이런 것들이 살짝 꺾이긴 했는데 화장품 대장 한 개하고 엔터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직 포트 들고 있는 게 나름 꽤 괜찮은 비중이 될 것 같아요. 막 늘리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올해 팔아놓으셨거나 현금했던 분들은 여전히 가지고 계세요. 새로운 타이밍이나 새로운 종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기준으로 3전 12630 기준으로 갖고 하면서 코스닥과 바이오 로봇 이런 포트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제 봤을 때는 제일 좋아요. 잘 합리적입니다. 흔들더라도 가장 크게 갖고 갈 수 있는 좋은 포트라 봐요. 오늘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리고 정리를 좀 후다닥 해드렸는데 어쨌든 다음 주 되면 FMC 인하할 거예요. 하고 나서 말했던 물가 물론 신경 써야 되겠지. 당장은 아니고 AI 고용 쪽도 트럼프 신경 쓰잖아요. 도지도 없애고 지금 3시대 3세계 쪽만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지만 세부적으로 고용도 애들이 조금은 예전보다 늘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보험적인 하나 때문에 한번 내려주고 이번에는 경기까지 제시하는 매파적인 금리 인하 정도 챙기고 있습니다. 자, 점도표 말씀드렸고, 자, 기술주가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엔비디아 진영이 좀 거친 박스고 약하긴 한데 오라클이 돈이 많이 썼다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IPO는 챙겨봐야 되는데 오라클 실적도 나오고 브로드컴 얘는 좋게 보거든요. 브로드컴 실적이 나오니까 챙겨보겠습니다. 대신에 다음 주에 바이오 이벤트가 많아요. 바이오 이벤트들을 챙기면 또 괜찮은 흐름 될 수 있겠죠. 자, 월요일 날은 헬스케어 일랄리 뭐 컨퍼런스 등 있고 그 다음에 졸트버거 서일날 나오고 또 헬스케어 이벤트 하나 있고요. 미국에서 보는 거. 자, 우리나라에서 10일 날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아침에 나올 텐데 12월 10일 날 중요한 이벤트인 12월 달 파월 등판하는 FMC. 그다음 오라클 실적도 나와요. 그때 파월이 나오고 그때 오라클까지 나 출렁거리면 한번 이만 받을 수 있는 목요일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어도비 실적도 보고 자, 목요일 날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일 외국인들 포지션 챙기고 있지만 여전히 상방으로 보고 코스피 기준으로 박스 상단 정도도 출렁거릴 수 있는 괜찮은 흐름들입니다. 자, 목요일 날 하고 이제 금요일 아침에 이제 브로드컴 실적이 나오고 미국 요새 약간 차별화되고 있지만 코스코 유통주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오늘 큰 흐름이지만 그래도 제가 큰 방대한 흐름을 좀 심플하게 간략하게 구역별로 저 의견과 함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챙기는 차원에서 오늘 주말 한번 정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스번즈 얘기는 진짜 큰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내년에 계속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캐비넷에서도 아마 좀 일부러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2026년 상반기에 제가 전망을 몇 개월째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년에 4,500까지 봐요. 4,000까지 출렁거리고 단기로 봤을 때는 10월 달에 막 쏠렸고 슈퍼이크 있을 때도 단기 꼭지였지만 그때 정권사 시황들이 전부 다 내년 상반기 때 4,500 간다, 뭐 4,800 간다, 뭐 많이 보는 사람 7,000 간다 얘기도 났었잖아요. 한에서 20만 부를 때 항상 그런 타이밍도 단기로 보는 거지만 너무 좋게 보니까 11월 12월 달 한번 출렁거렸다 이런 흐름들을 봐주시고 분명히 이번에 11월 달처럼 뭐 12월 달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런 작은 사이클과 흔들기는 계속되고 단타는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걸 우리 타지 마시고 단타하지 마시고 이 난이도 높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시황 잡고 큰 사이클을 잘 타는 측면에서 빅스윙 우리 대장주를 계속 케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연말 보고 하면 분명히 더블 이상 따더블 사이에서 스윙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포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3주밖에 안 남았죠. 마무리 잘 하시면서 올해 2025년을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황 봐주시고
이렇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좀 머리가 사실 아프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10년 되게 만드는 과정에 우리 찐고객들 같이 하는 과정이니까 별거 아닌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한테 정말 힘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